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디자인을 같이 해서요, 염색과 시술을 할 건데, 지금 우리 모델분 보시면 기장이 좀 많이 길어요. 그리고 지금 단차도 이렇게 좀 많이 없는 편이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디자인을 넣는데 요즘 젊은 분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투톤이라 그래서 좀 대립적인 색깔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분위기보다는요, 좀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섹션을 좀 블록을 나눠서 할 건데요. 나중에 자료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로킹은 제가요, 전체적으로 한 8개 정도의 블로킹을 나눠서 시술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위빙과 슬라이싱을 좀 같이 교차를 줘서요, 움직임을 좀 같이 줄 거고요. 현재 우리 모델분 같은 경우에는 웨이브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볼륨감이나 이런 느낌들을 좀 더 많이 주고요. 또 입체감도 주기 위해서는 디자인을 좀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섹션을 먼저 좀 나누고요. 그리고 거기에 탈색제나 아니면 연모제를 사용해 가지고요, 레벨을 좀 올리고, 전체적인 컬러는 요즘은 여러분 핫핑크라 그래서요, 핑크 브라운이라는 색상들을 젊은 분들이 좀 선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색상들을 표현하는 거 이렇게 좀 한번 같이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디자인을 좀 할 건데요. 지금 브로킹을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 지금 앞쪽에 여러분 브로킹 나누실 적에요. 여기 잠깐 보시면, 앞에 섹션을 나눌 때는요, 너무 크게 잡는 것보다는 평균적으로 한 3, 4cm 크기를 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쪽을 순서로 해서요, 이렇게 쭉 뒷면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좌우를 이용하고, 그리고 나서 점차적으로 디자인을 할 건데요. 아마 저번에 위빙이나 슬라이싱을 할 적에요, 제가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쪽 라인을 하실 적에요, 아무리 슬라이싱이라는 걸 한다 하더라도, 앞쪽은 제가 항상 위빙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잔머리가 좀 많으신 분들은요, 앞쪽은 굳이 꼭 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머리카락을 툭툭 털어뜨려서요, 잔머리가 이렇게 빠져나가면 이 상태는 그냥 그대로 두시고 시술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디자인을 좀 해볼 건데요. 앞쪽은 뒤로 꼭 넘기다라는 느낌으로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우리 모델분께서요, 지금 기장이 좀 길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슬라이스를 뜨고요. 그리고 약재를 바르실 적에는 항상 디자인을 먼저 해놓고요. 자, 그래서 그리고 약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바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약을 좀 바를 거고요. 항상 엄지손은 살짝 좀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너무 뿔이 가까이 가지 않는 거 기억하시죠? 머리카락이 정리정돈이 잘 되지 않으면 소를 세워서 모발을 가지런하게 빗질을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좀 가지런하게 만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시 손이 한번 중간 정도에 오시고요. 다시 약을 펴 바르시고요. 엄지가 잡아주지 않으면 약이 도포하실 적에요, 호일이 다른 곳으로 밀릴 수가 있으니까 항상 엄지손은 늘 따라다니면서 좀 살짝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결이 정리가 안 됐으면 저처럼 소를 세워서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약이 좀 잘 스며들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좌우로 이렇게 지그재그하게 움직임을 주시면 약액을 골고루 흡수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기장이 길면 호일을 하시기가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그럴 때에는 제가 머리카락을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호일 위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피 가까이 쪽에 보니까요, 약액이 보면 새로 자란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한 1cm 정도는 항상 띄워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호일은 항상 상하 좌우가 잘 맞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길일 것 같으면 한 번 더 가운데를 잡아주시고요. 기장이 길어서 호일이 다른 곳으로 밀릴 게 걱정이 되시면 제가 이렇게 한쪽을 좀 접어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형태로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슬라이스 하나를 뜨시고요. 자, 얘는 제가 약을 도포하지 않을 거니까 뒤에다가 좀 넘겨 놓을게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 약재는요, 연모제에 보면 아마 여러분들 슈퍼계열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슈퍼계열은 산화제를 2배를 쓰는 제품인데요. 저는 핑크 브라운이라는 색상을 표현하기 위해서요, 슈퍼계열이라는 100번이라는 연모제에다가 보라색이라는 색상 강화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조정색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보라색이라는 색상 강화제를 가지고 혼합을 해서요, 약간 핑크 같은 느낌이 좀 나게끔 시술을 할 거예요. 혼합하는 비율은요, 100이라는 연모제는 산화제가 2배이기 때문에 40g을 넣고요. 그리고 보라색이라는 색상 강화제는 제가 10g을 첨가를 했습니다. 연모제의 총 g이 50g이잖아요. 산화제는 제가 2배를 적용했으니까 100g을 사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산화제를 볼륨수를 가지고 혼합을 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보통 산화제는 3%, 6%, 9%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면 슈퍼계열은 밝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요, 6%를 사용하지 않고요. 전 지금 9%라는 30볼륨 산화제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색감을 핑크 브라운이라는 색상은 원색이 색이 아니고요, 뉘앙스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톤이 좀 보이는 쪽으로 하셔야 돼요. 레벨보다는. 그래서 저는 산화제의 볼륨을 낮은 걸 쓰는 것보다는 또 높은 걸 써야만 색이 좀 더 여린 느낌이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0볼륨이라는 산화제를 지금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자인을 다 한 다음에요, 이제 바로 연모제를 전체적으로 또 바를 건데요. 그 바를 때에는 제가 다른 연모제를 가지고 시술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연모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앞쪽으로 오다 보면 우리 지금 모델분 같은 경우에도요, 앞에 잔머리는 좀 많고요. 또 얘 하나를 디자인을 하게 되면 이음새가 잘못하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슬라이싱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요, 위빙 처리를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위빙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너무 멀리 잡는 것보다는 가까이 잡는 게 좋다고 그랬고요. 위빙을 하실 때는 파도를 타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대로 위아래로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모습을 해야 내가 간격을 일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 형태로 그대로 위빙을 하고요. 자, 그리고 호일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르는 순서는요,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요, 전체적으로 일단 호일 작업을 먼저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앞쪽의 선을 지금 슬라이싱을 이용을 해서요, 디자인을 한 거고요. 지금 두 번째 섹션인데요. 이 두 번째 섹션에서는요, 지금처럼 1대1 교차를 줘서 슬라이싱을 하질 않고요. 뭘 할 거냐면요. 자, 이렇게 지금 사각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사각의 테두리만 제가 슬라이싱이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슬라이싱 처리 하나가 되고요. 다시 이쪽에도 슬라이싱 하나가 되고요. 또 아래에도 슬라이싱 하나, 그리고 여기도 슬라이싱 하나. 이렇게 하고요. 여기는 제가 약을 도포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은요, 지금은 공간을 띄워놓고요. 나중에 연모제 바를 때 있죠? 그때 약재를 바를 거예요. 그 다음에 탑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탑의 자리는 슬라이싱을 잘못하면 이음새가 탁 나눠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항상 앞쪽하고요. 탑 역시도 제가 슬라이싱을 하는 것보단 위빙을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앞쪽은 제가 이렇게 위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이 길면 위로 그냥 끌어올려서서 그대로 바르시고요. 자, 이 부분에 약이 너무 조금 묻으면요, 머리카락이 더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약을 좀 충분하게 발라주세요. 결이 정돈이 안 되면 솔을 세워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자, 이렇게, 그리고 호일을 반으로 접습니다. 이와 같이 아까처럼 제가 했던 자리 있었잖아요. 그 빼놓은 자리들을요, 다 약칠을 똑같이 할 겁니다. 네, 앞쪽에는 제가 슬라이싱 처리를 좀 숫자를 많이 넣었고요. 지금 여기 뒤에 있는 모습은요, 아까 사각의 모습이 있었죠. 그 사각의 모습의 테두리만 제가 슬라이싱이라는 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좀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나의 사각이고요. 가운데는 제가 약을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쪽에 제가 디자인을 조금 더 숫자를 많이 늘려는 이유는요. 대부분 고객분들은 거울을 보게 되면 앞모습에다가 살짝 본인들이 집에서 이렇게 세팅을 마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는 디자인을 좀 줘서 조금 더 블링블링한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게 한 거고요. 뒤에 있는 부분들은 굳이 볼륨이나 이런 거를 풍성하게 보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각도를 4가지를 가지고만 작업을 시행을 한 겁니다. 하단부를 가지고 제가 할 건데요.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제가 블로킹을 미리 좀 이렇게 나눠봤어요. 자, 여기 보시면 가운데를 기준점으로 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6개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 그러면 가운데는 기준점이라서요. 제가 야객을 지금 디자인을 넣지 않고요. 양쪽 측면 디자인을 넣고요. 그리고 또 가운데 사이에는 하지 않고요. 끝에 있는 요 2가닥만 제가 시술을 할 건데 이때에는 제가 뭘 할 거냐면요. 호일 처리를 해서 하는 방법도 좋겠지만 여기 하단부는 제가 탈색을 이용하는 방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색을 하게 되면 내지는 또 디자인을 하게 되면 탑의 위치에서 예전에는 어두우면서 점점 밝아지는 이런 형태를 좀 많이 그라데이션 효과를 많이 줬죠. 근데 저는 아예 좀 분리를 시킬 겁니다. 윗방향은 염색의 색깔로 인해서 디자인을 준 거고 가장 밑에 있는 백포인트 밑에 있는 이 부분은요. 탈색제를 이용하는 방법을 쓸 건데요. 얘를 가지고 요 슬라이싱처럼 약재를 바르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요. 약간 재미를 주려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 발레주아 기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발레주아 기법에서 조금 유래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슬라이스를 뜨고요. 이 슬라이스를 가지고 제가 업스타일 할 때 보면 백홈이란 거 여러분 하시죠? 저도 백홈을 넣어서 약 처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백홈을 넣으실 때는 가급적이면 두피에다가 좀 가까이 좀 이렇게 잘 자리를 탄탄하게 이렇게 설 수 있게끔요. 안쪽으로 좀 많이 밀어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업스타일 하실 적에 하는 것처럼 점차적으로 위로 좀 올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좀 더 고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싶으면 스프레이 있으시죠? 그 스프레이를 뿌려 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단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형태는요, 이런 형태로 해서 제가 부분 이렇게 빼꼼 처리를 할 거고요.
이 빼꼼 처리한 상태에서 약을 그대로 위로 이렇게 덮어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니까 이태리에서는요 코튼 컬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데도 있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발레주아 기법이라고 해서요. 발레주아라는 건 빗자루로 쓸어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약재를 좀 쓸어내는 듯이 이렇게 시술을 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교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얘는 자유로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제가 백홈을 넣어놨는데요. 아까 요 자리, 사이사이에 지금 넣지 않은 자리, 넣은 자리, 넣지 않은 자리 이렇게 해서요. 1대1, 1대1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약을 바를 건데요. 약을 바를 적에 얘를 예쁘게 이렇게 바르셔도 되는데요. 저는 오늘은 다 자연스럽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약을 바르는 거 역시도 그냥 백홈으로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분들은 너무 정교하게 이렇게 패턴을 해주는 것보다요. 약간 재미를 주는 하나의 거리가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때 백홈을 넣으실 적에는 잠깐 보시겠어요? 자, 소를 세워서 넣는데요. 안쪽에서 많이 넣어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안쪽부터 차례대로 돼서 서서히 나오시면 돼요. 자, 약을 찍어서 다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워서 해볼게요. 하고 그대로 내려놓고요. 마찬가지 아까처럼 그리고 세워서 다시 그리고 내려놓고요. 자, 옆쪽으로 조금 갈게요. 자, 얘는 칠하다의 느낌보다는 이렇게 아까 제가 발레주아라는 느낌 자체는 빗자루로 좀 쓸어내다 이런 느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그대로 솔로 백홈을 넣는다라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워서 다시 제가 요즘 젊은 분들한테요, 젊은 고객분들한테 이 방법을 좀 해봤더니 굉장히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런 형태로. 자, 이렇게 탈색제를 가지고 작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중간중간에 남아있는 머리카락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약칠을 하지 않은 자리들이 있죠. 이 부분은요, 제가 다른 연모제를 가지고 시술을 할 겁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핑크 브라운이라는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이사이에는요, 제가 약간 적색의 느낌을 줄 건데요. 적색도 그냥 선홍 같은 딸기 색깔이 아니고요. 약간 와인빛이 좀 들어간 적색빛을 할 거예요. 호슬은 5.66이라는 컬러를 시술을 할 겁니다. 그리고 5.66이라는 색상을 제가 표현을 할 때에는요, 톤이 많이 밤사빛이 좀 보이는 용도로 쓸 거기 때문에 연무제의 명도는 좀 낮지만 그래도 반사빛이 보이는 쪽으로 하시려면요, 30볼륨 산화제가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30볼륨 산화제를 사용을 해서 시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5.66이라는 색상을 가지고 약을 전체적으로 도포를 할 건데요. 여러분, 호일 처리했을 때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이음새 있죠? 여기를 잘 못 바르시면요, 가운데 띠처럼 새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속에를 잘 스며들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점이다고 해야 되나요? 약을 발라주시고요. 위에도 마찬가지 겉에만 이렇게 발라놓지 마시고요. 요 사이도 같이 좀 만져서 약이 잘 스며들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요 부분을 가지고 약을 바르실 건데요. 우리 모델이요, 이렇게 보니까 새로 자란 머리카락이 지금 보면 한 1.5cm, 한 2cm 가까이 되네요. 그래서 제가 일단 블로킹을 하듯이 먼저 약을 좀 처리를 하고요. 자, 이렇게 하고요. 테두리 먼저 싹 발라주고요.
아래쪽에 여기는 살짝 점여듯이 이렇게만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슬라이스를 떠서 바를 건데요. 자, 옆에서 꼭 이렇게 뜨셔도 되지만요. 저는 좀 바르기 편하게 하려고요. 버티컬로 좀 세워서 발라볼게요. 이렇게 떠서 새로 자란 머리카락을 먼저 약을 도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마찬가지 뜨시고요. 자, 이래서 전체적으로요. 새로 자란 머리카락을 먼저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머리카락은 한꺼번에 한 3, 4cm 정도 크기로 떠서 끝머리까지 약을 도포를 하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포가 다 끝나면요. 방치 시간 10분을 두고요. 그리고 나서 샴푸와 컨디셔너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술을 다 끝났는데요. 되게 사랑스러운 컬러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좀 색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인 주 메인의 색상은 5.66이라는 컬러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디자인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앞쪽에는 제가 주의하실 사항 중에 하나가요. 항상 위빙을 하더라도 앞에 라인, 페이스 라인 하고요. 탑에 있는 부분은 제가 위빙을 꼭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얼룩지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고요. 띠 현상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페이스 라인하고 탑은 제가 위빙 처리를 했고요. 우리 아까 제가 여기 디자인한 곳을 잠깐 보여드리면, 자, 여기요.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보면 하나의 색깔처럼 아마 여러분 보이실 거예요. 아까 우리 네모나게 섹션을 하나 떴고요. 그 테두리만 저희가 슬라이싱을 했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똑같은 색 5.66 색상이라는 걸 발랐잖아요. 그런데 디자인은 사실 몇 개 들어가지 않았어요. 사각진 거를 들어갔으니까 슬라이싱이 4개, 8개, 한 12개 정도 들어갔다면 그래도 그 전체적인 느낌은요. 얘가 가볍게 위빙을 준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위빙을 할 적에 너무 많이 줘서 시간을 좀 뺏기는 것보다는요. 저처럼 크게 섹션을 잡아서 테두리에만 슬라이싱 기법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위빙의 느낌이 나니까 좀 더 자연스러움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아까 맨 마지막 하단부에 저희가 백홈을 이용을 해서요. 블리치를 제가 발라봤는데요. 그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거기가 바로 여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는 색을 넣고요. 하나는 넣지 않고요. 교차를 줘서 우리가 아까 작업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니까 어때요? 너무 탈색제를 일률적으로 싹 발라놨다라는 느낌보다는 꼭 염색으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되게 자연스럽게 색깔이 빠졌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술하실 적에도 블리치를 할 때에는요. 너무 호일을 감싸서 하는 방법을 쓰시는 것보다는 저처럼 빼꼼 처리를 해주고 거기에 약재를 가지고 겉에 테두리만 이렇게 다시 한번 빼꼼을 줘셔서 하시면 전체적으로 탈색은 했지만 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에요. 좋고 또 하나는 고객분들한테 흥미를 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상도 많이 되지 않아서요. 전 보기에 참 만족스러운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백홈 처리하는 거는요. 지금 저는 하단부에다 줬어요. 이분이 머리를 좀 나중에 이렇게 묶었을 때 보이는 효과를 주려고 하실 때 쓰셔도 되고요. 이 방법을요. 바로 여기에 주셔도 돼요. 좀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제가 색을 좀 많이 제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시간차를 좀 주셔서요. 시간을 좀 짧게 두셔서 이 방법을 사용을 하신다면 가볍게 좀 볼륨의 효과를 주고 싶다 이럴 때 하셔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색을 좀 이렇게 보시면 측면에요. 아까 우리 호일 처리 좀 많이 했죠. 슬라이싱을요. 제가 한 7개 정도 이렇게 단을 떴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좀 자연스럽죠. 여기에 들어있는 개수하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개수하고요. 비슷해 보이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분도 역시 자연스럽게 하면 교차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생기죠. 약간 어두운 저명도와 또 높은 고명도 이렇게 교차가 현상이 생깁니다.
이제 염색을 하실 적에는 너무 원메이크 하나의 색깔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색을 좀 이렇게 즐길 수 있게끔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해봤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염색을 하실 적에는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똑같은 하나의 색을 가지고 해보시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약간 유사한 색상을 가지고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오늘 약간 보시면 여기 좀 밝아져 있는 이 색깔은요, 말했던 핑크 브라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주 메인의 색상은 적빛의 색상을 가지고 사용을 한 겁니다. 이 적빛의 색상은요, 모발 자체도 더 건강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또 광택이나 윤기가 더 있어 보여서 굉장히 좀 손상이 많이 됐거나 결이 좀 약하신 분들한테 사용하셔도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술을 해드렸습니다.